저는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연구 문화와 제가 생각하는 연구 방식이 달라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단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제 1년에 2개 내지 3개의 과제에 참여되어 있고 한 개 과제당 뭐 3개 내지 4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1년에 한 10가지, 최소 10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행정하는 시간 빼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롯이 한 달을 투자하기도 벅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위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이제 하는 게 한국의 연구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연구 방법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문화가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를 따르다, 그러니까 문화를 따르다 보니 저의 생각과 다른 문화를 따르다 보니 좀 열정이 많이 식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정이 다시 찾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자기 영어 실력이 안 되나? 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뭐 연구소를 옮기면 안 돼요?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네. 스님의 답변이 예상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한국이 가족들도 있고 또 차별 이런 것도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 가면 차별을 받아가 안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나? 그러니까 연구가 더 중요하다 싶으면 뭐 그런 적당한 차별 같은 거 뭐 중요시 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고 싶으면 그 여러 가지 적절히 섞어서 연구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한국에 자기가 있으면서 연구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나와가 혼자 연구하면 돼요. 그 에디슨이 예를 들어서 100번 실패하고 연구했다 하면 에디슨이 지 회사에서 일했을까, 남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했을까? 본인 회사에서 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실패도 괜찮지. 지금 다 회사 오너들, 예를 들면 뭐 모스코라든지 옛날에 그 애플 만든 장시런 이런 사람들은 다 본인 회사를 창립해서 했기 때문에 10번, 100번, 1000번 실패하면서도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근데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에서 5년을 놔뒀는데도 아무 성과가 안 난다 이러면 잘라버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회사는 그런 기술자가 회사를 창립한 회사는 조금 달라. 이걸 연구하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최신 창업회가 이루어진 이런 기술 계열 회사는 그렇게 개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일정한 기간 매년 평가 안 하고 3년이나 5년간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한 5년이나 3년 지나서 평가해보고 좀 뭐 성과가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면 3년 더 해봐라. 성과가 없으면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CEO가 또는 오너가 한 번 내지 2번, 3번 정도 바뀌면 기술자가 CEO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전문 경영인,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부분 회계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회사 CEO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연구의 성격 같은 거 잘 몰라요. 시간 정해주고 그때까지 해라.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수익을 내는 데만 계속, 그러니까 주주들의 요구에만 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무너지는 거는 그런 경영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럼 한국은 왜 짧은 시간을 주고 평가를
또 여러 가지를 하라 그러냐? 이거는 한국은 어떤 거를 창조하는 이 전통을 안 가지고 있고 서양 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따라 배우기식 문화란 말이에요. 그림을 하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거를 하나 새로 그려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까?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걸 그대로 100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까? 예, 창조하는 것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부터 모든 게 다 베끼는 거란 말이에요. 외우고 베끼는 거, 모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이 지금 모방 시스템이라고. 근데 그 모방이 빨리 모방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정교하게 빨리 모방하는 솜씨를 지금 보여서 이 앞선 사람의 뒷공무니까지 지금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는 창조하는 훈련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한국에서 창조성이 있는 분야가 어느 거냐? 예술. 예술 가운데 클래식은 모방문화고 지금 대중예술만 뭐다? 창조적인 분야예요. 다른 건 다 서양의 어디 콩쿠르 대회 가서 참가해가 인정받고 오는 모방이기 때문에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 문화는 누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건 그냥 대중의 호응을 갖고 그냥 평가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BTS 같은 이런 노래나 춤을 대중의 평가로 그냥 하는 거지. 어디 무슨 콩쿠르 대회 같은 게 있어가 거기서 1, 2등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앞선 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양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여기 합류하려면 우리가 평점을 낼 수 있겠죠. 얼마나 네가 따라왔느냐 갖고 평점을 낼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창조를 하려면 100번 실패하는 거, 1000번 실패하는 것도 용인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전체 우리 사회는 교육부터 회사부터 정부부터 그런 문화나 전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이 옛날에 60, 7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잘 베꼈잖아.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더 잘하게 됐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업이 얼마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같은 데서. 중국도 베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계를 앞서가는 대중문화처럼 되려면 학교 교육이 정답이 없는 교육을 해야 되고 회사도 이제 자기가 쪼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참선을 섞어서 연구하든 구슬해가 연구하든 관계없이 이렇게 일단 3년 연봉을 주고는 네 알아서 해라 하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기 이익을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요구한다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연구를 하든지. 자기의 문제의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라 그래. 한국 기업에 들어가거나 한국 연구소에서 들어가서 이 연구소가 잘못됐다, 방식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방식 갖고 안 된다는 거 몰라서 이런 줄 알아요. 다 사람들이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지금 아직도 모방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조금 시간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모두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건 완전히 망한다는 게 아니라 세계 1, 2위에서 이제 뒤로 밀리고 소니처럼 저렇게 뒤로 밀렸다가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크게 무슨 반성을 하겠지. 그러기 전까지는 어려워. 단기 수익이 계속 나는데 새로운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자기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개선, 조금의 개선책을 빨리빨리 내는 쪽으로 머리를 털든지 근본적인 걸 하려면 자기가 직장 위치를 바꾸든지. 자기 얘기 더 해봐요. 일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럼 학교를 안 다니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말기에 과거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뭐 심은 좀 써가지고 뽑는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선발 시스템이 안 좋다 이러면 과거를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당에 가서 성균관에 가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그만둬버리고 또 일본 소학교 다니려니까 소학교 가면 전부 상놈만 다닌단 말이야. 조선조 만렙에 외국 선교사가 와가 세운 학교에 여자도 막 다니고 기분 나쁘다만 남자만 다녀야 되는데 거기 또 양반만 다녀야 되는데 쌍놈도 막 다니고 그거 끼고 공부하는 건 체면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럴 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섞여서 자기가 미래를 생각해서 수학교를 다니든지 근대학교를 다니든지 안 그러면 양반만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과거 시험을 치든지 안 그러면 뭐 머리 깎고 중이 되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를 자꾸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번뇌만 쌓인다. 안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뭘 뭐 좀 친구들하고 설득을 해가 모아가 아이디어를 내가 좀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 5년간 새로운 회사를 하나 꾸려가지고 그 아이디어로서 성공해서 그걸 키워서 독립회사를 만들든지 키워가지고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면 어때요?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돈 얼마 주고 사가 그걸 그냥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팔면 돼. 비싸게. 그렇게 하든지 그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뭐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군지렁 해봐야 아무런 결론이 안 난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 선생님도 동의해요. 그러나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맞는데 그거는 저 티모르 같은 나라에서 첨단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북한은 지금 기술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어. 일반적인 기술은. 그런데 북한 관리를 만나보면 자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최첨단으로 금방 남한처럼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외국 기업 이런 거 탁 북한이 개방해가 막 첨단 기업 유치해버리면 자기 나라 금방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해. 모르면 모를수록 그렇게 허황한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 그런 거 이제 욕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의식은 좋은데 그 문제의식을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럼 두 번째 그 문제의식을 실현할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첫째 외국의 그런 좀 연구가 자유로운 회사를 지금부터 알아본다. 두 번째 주위에 좀 설득을 해가 작은 자본을 마련해가 독자적인 연구소를 세운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우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본질적인 연구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내에 약간 변형해가 페인트 칠하듯이 약간 바꿔가지고 성과 리포트를 잘 쓰는 기술 알맹이는 없지만 껍데기 포장을 잘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포장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장 기술을 늘려서 직장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지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옳다 이런 건 없어. 요구에 맞추든지. 네.